나는 한국에서 처음 불고기를 먹었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한 끼의 식사였을 뿐인데 그날의 경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불고기라는 음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코리안 BBQ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바비큐 요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바비큐라면 당연히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숯불에 구워 먹는 방식일 거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불고기가 단순한 바비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쁘게 돌아다닌 날이었다. 오전부터 경복궁을 구경하고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을 방문한 후 이태원으로 향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배가 출출해졌고 한국 친구가 강력 추천한 식당으로 향했다. 한국에 왔으면 불고기를 꼭 먹어봐야 해라며 친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짙은 간장 향과 달콤한 마늘 냄새가 어우러진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이미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고파지는 기분이었다. 테이블마다 불판이 놓여 있었고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기본 반찬들이 한가득 차려졌고 친구가 주문한 불고기가 등장했다. 솔직히 처음 불고기를 봤을 때 나는 조금 의아했다. 서양의 바비큐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고기는 얇게 저며져 있었고 촉촉한 양념에 푹 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양념이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마치 국물처럼 함께 졸아들고 있었다. 자, 이제 먹어봐. 친구가 웃으며 불고기 한 점을 내 접시에 올려줬다. 반짝이는 윤기, 은은하게 퍼지는 간장과 마늘향, 그리고 적당히 익은 고기의 색감까지. 순간적으로 침이 고였다. 나는 천천히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감칠맛, 부드러우면서도 씹을수록 더욱 깊어지는 양념의 조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정확히 그 중간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맛이었다. 스테이크와는 완전히 달랐다. 불고기는 씹을수록 육즙이 살아나고 양념이 배어있어 한 점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나는 말없이 연달아 몇 점을 더 집어 먹었다. 한 점, 두 점, 세 점. 숟가락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손이 갔다. 그렇게 몇 입을 더 먹고 난 뒤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불고기야. 한국에서 정말 인기 많은 음식이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먹어왔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이면서도 완벽한 조화의 맛이었다. 도대체 이 음식은 언제부터 한국에서 먹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불고기를 씹으면서 나는 문득 궁금증이 솟구쳤다. 지금까지 나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 색다른 음식을 맛본다고 생각했지만 불고기를 맛본 순간 그것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삶 자체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단순히 불고기를 즐기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의 기원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고. 어쩌면 이 불고기 한 점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불고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한국 음식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불고기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탄생하고 변화해온 특별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불고기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에서 먹던 맥적 모주의 불고기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맥적은 고기를 양념에 구운 음식으로 당시 전쟁터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식량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궁중요리로 발전해 왕실에서도 즐겨 먹던 요리가 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불고기라는 이름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니 내가 처음 먹었던 불고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고기구이가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역사적인 음식이었다. 불고기 한 점 속에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불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지만 그
그 속에서도 오랜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고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지만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한국을 떠난 후에도 불고기를 찾게 되었다. 해외 한식당에서도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해 보면서도 항상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 불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의 유산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한국을 떠나더라도 이 맛을 잊지 않을 것이다. 불고기 한 점에 담긴 깊은 역사와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란다. 아마도 한번 맛보는 순간 나처럼 완전히 빠져들게 될 테니까. 불고기를 처음 맛본 이후 나는 이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입안에서 퍼지는 감칠맛, 씹을수록 느껴지는 깊은 풍미, 그리고 간장과 마늘, 배즙이 어우러진 양념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 단순히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특별한 요리였다. 하지만 아무리 불고기를 검색해보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찾아봐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책에서 읽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만으로는 불고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불고기의 진정한 매력을 알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보는 것이다. 운명처럼 때마침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를 기회가 생겼다. 회사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 본사로 출장을 보내게 된 것이다. 불고기의 매력에 빠져있던 내게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업무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불고기를 제대로 탐구해 보기로 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본격적으로 불고기 탐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명한 불고기 식당들을 찾아다녔다.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 전주, 대구까지 각 지역마다 불고기를 즐기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불고기는 대체로 간장 양념이 강조된 달달한 맛이었고, 전주의 불고기는 더 깊고 진한 맛이 났다. 하지만 이렇게 식당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래서 불고기의 기원을 찾아보기 위해 역사 속 불고기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먼저 방문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 이곳에서는 한국 음식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 고구려의 맥적모즈이라는 음식이 눈에 띄었다. 맥적은 불고기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요리로 고기를 양념에 구운 후 꼬치에 끼워 먹던 방식이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맥적은 전쟁터에서도 쉽게 조리할 수 있어 고구려의 병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음식이었다고 한다. 나는 박물관에서 나온 후 개성 출신의 한 연구자를 찾아갔다. 개성은 과거 고려의 수도였고 불고기의 한 형태인 설야적이 발달한 곳이었다. 연구가는 개성식 불고기가 현대 불고기의 형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개성에서는 고기를 넓게 저며 간장과 배즙으로 숙성시킨 후 석쇠나 불판에 구워 먹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왕실에서도 즐기는 요리로 발전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불고기라는 이름이 정착된 거죠. 나는 연구자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불고기는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본질을 유지해온 음식이었다. 고구려 시대의 맥적이 고려 시대의 설야적으로 발전했고 조선 시대의 너비아니와 개성식 불고기로 변형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고기의 형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불고기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나는 전통적인 불고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불고기도 경험해 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은 뚝배기 불고기였다. 일반적인 불고기는 불판에서 구워 먹지만 뚝배기 불고기는 국물이 있는 형태로 끓여 먹는다. 깊고 진한 육수에 불고기가 푹 담겨 있었고 국물은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했다. 함께 들어간 당면과 채소들이 국물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다음으로 경험한 것은 오삼불고기였다. 불고기와 오징어를 함께 볶아낸 이 요리는 기존의 불고기보다 더 매콤하고 강렬한 맛이 특징이었다.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과 고기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본 것은 퓨전 불고기였다. 최근에는 불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요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불고기 버거, 불고기 피자, 불고기 타코까지. 한식과 서양식이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불고기 요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나는 불고기의 변천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았다. 불고기는 단순히 옛날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이 음식 속에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출장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불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고기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음식이었다. 마지막 날, 나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불고기를 먹으러 갔다. 익숙한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며 나는 처음 불고기를 먹었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불고기는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이 모두 어우러진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마지막 한 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입안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감칠맛, 부드러우면서도 씹을수록 깊어지는 양념의 조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정확히 그 중간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맛.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달랐다. 이제 나는 불고기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점을 삼켰다. 그리고 확신했다. 불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이야기이며 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다양한 불고기를 경험한 나는 이제 불고기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자신했다. 삼국시대의 맥적에서 고려시대의 설야적, 조선시대의 너비아니를 거쳐 현대의 불고기로 이어진 긴 역사,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불고기의 특징, 심지어 뚝배기 불고기나 오삼불고기 같은 현대적 변형까지. 나는 불고기가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체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기 전날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 나는 한 전통 불고기 전문점을 찾았다. 친구가 추천한 곳으로 50년 넘게 운영된 노포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소박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 한쪽에 빼곡히 붙어있는 손님들의 메모, 그리고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고 나는 자리에 앉아 불고기를 주문했다. 익숙한 반찬들이 하나둘 차려졌고 이윽고 주인 아저씨가 직접 불고기 양념이 잔뜩 뺀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주었다. 이 집은 양념을 하루 동안 숙성해서 더 깊은 맛이 난대. 함께 온 친구가 설명했다. 나는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익숙한 냄새, 반짝이는 육즙,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 드디어 고기가 다 익었고 나는 한 점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해야 할 불고기의 맛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너무 짠데? 나는 순간 당황했다. 한 입을 더 먹어보았지만 역시 짰다. 아니, 단순히 짠 게 아니었다. 뭔가 너무 강렬한 맛이 느껴졌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불고기를 먹어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다.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게 먹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아무런 불만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불안해졌다. 혹시 내 미각이 이상해진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은 불고기를 먹어서 질려버린 걸까? 주인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다. 어때요? 맛이 괜찮나요? 나는 망설였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하지만 오랜 세월 불고기를 만들어 온 장인의 앞에서 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주인 아저씨는 내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직접 한 점을 집어 맛을 보시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오늘은 양념이 조금 진했나 보네요. 그는 웃으며 물을 조금 넣어 국물을 희석했다. 나는 놀랐다. 내 반응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오해였던 불고기의 맛. 나는 처음에 불고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단짠의 조화, 감칠맛의 깊이, 그리고 부드러운 육질까지. 하지만 이제 보니 불고기는 결코 완벽한 한 가지 맛으로 정의될 수 없는 음식이었다. 불고기의 맛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양념이 핵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짭조름한 감칠맛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양념의 농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고기의 일부였다. 나는 문득 한국인들이 식사 자리에서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불고기는 단순히 맛있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먹고 소통하는 음식이었다.
나는 다시 한 점을 집어들고 천천히 씹었다. 처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느껴졌다. 같은 음식인데 내 마음가짐이 바뀌자 맛도 달라진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불고기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음식이 아니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음식이었다. 이 집의 불고기도, 전주의 불고기도, 뚝배기 불고기도, 퓨전 불고기도 모두 같은 불고기지만 전혀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불고기를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인 아저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맛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불고기에 또 다른 가치?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오면서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불고기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불고기는 단순한 완벽한 맛을 추구하는 음식이 아니었다. 불고기는 그날그날의 컨디션과 함께 먹는 사람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의 손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음식 문화였다. 나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숙소에서 다시 한번 불고기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삼국시대의 맥적이 조선시대의 너비아니로, 그리고 현대의 불고기로 변화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음식도 변했고 사람들의 입맛도 변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불고기는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불고기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이제 불고기를 먹을 때 단순히 맛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리기로. 그리고 앞으로도 불고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겠다고. 불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한 그릇의 이야기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숙소 창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다. 처음 불고기를 맛봤던 순간부터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다양한 불고기 요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불고기집에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까지. 불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문화였다. 나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불고기가 그저 양념된 고기구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불고기를 따라가며 조사하고 직접 맛보면서 깨달았다. 불고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도 본질을 유지해온 음식이었다. 삼국시대의 맥적에서 고려시대의 설야적, 조선시대의 너비아니를 거쳐 현대의 불고기로 발전하기까지 불고기는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온 음식이었다. 그렇다면 불고기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의 답을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찾았다. 불고기, 나누는 음식의 가치. 마지막 저녁, 나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불고기를 먹으러 갔다. 이제는 익숙해진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반짝이는 윤기, 퍼져나오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움직이는 젓가락들. 그때 친구가 말했다. 너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왜? 고기 굽는 속도가 빨라졌어. 처음엔 우리가 다 구워줬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맞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불고기를 구워주었고 나는 그냥 받아서 먹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자연스럽게 고기를 굽고 익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고기의 핵심이었다. 불고기는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이었다. 누군가가 먼저 고기를 굽고 익은 고기를 나누어 주며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음식. 불고기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나는 문득 한국인들이 왜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국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국을 떠나며 불고기를 떠올리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식을 경험하고 싶어 공항 내 식당에서 다시 한번 불고기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먹어야 했다. 고기가 나오고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맛은 여전히 훌륭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랐다. 혼자 먹는 불고기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수많은 불고기를 먹어왔지만 이번에는 그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불고기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었다. 고기를 굽고 익은 고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떠드는 그 과정이야말로 불고기의 본질이었다. 불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나는 불고기의 역사와 변천사를 조사하면서도 그것이 왜 특별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다. 불고기는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을 담고 있는 음식이었다. 불고기의 정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 달 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불고기가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불고기를 통해 한국인의 삶을, 문화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웠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면 나는 또다시 불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순간을 나누는 것에 더 집중할 것이다. 불고기 한 점에 담긴 한국의 정신. 나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언젠가 다시 불고기를 먹을 날을 기약하며 나는 한국을 떠났다.